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의 한 유학생을 통한 연쇄 감염으로 파악됐는데요. 지역에서 첫 변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현 기자입니다. 전남 한평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과 관련된 3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변이 의심 환자만 1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전북의 한 유학생을 시작으로 그 조카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 다른 가족 모임 등을 거쳐 한평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첫 변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가격리자만 295명에 달해 추가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추가 감사를 통해 이후에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세심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한평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일주일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 밀접 접촉자는 격리 중 매일 한 차례씩 진단검사를 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10일 동안 시설 격리와 함께 4차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도 심각합니다. 지난 11일 하루에만 광주 전남에서 151명이 확진돼 1일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어제도 오후 6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만 104명으로 이달 들어 지역 감염 확진자만 1,1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첫 변이 확진자까지 확인되면서 방역 수칙 준수와 모임 자제는 물론 타 지역 방문 뒤 선제적 진단 검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광주 5개 구청장에 대한 면접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 5명은 어제 당내외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앞에서 자치구의 운영 성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는 단체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점수에서 20%의 페널티를 줄 계획이어서 5명의 광주구청장 가운데 1명은 감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광주시 등이 실시한 평화통일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66.4%, 청소년은 59.3%가 정부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렸고 부정평가는 성인 5.2%, 청소년 7.2%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성인은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해 남북이 하나로 합치는 것 31.2%,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26%로 나온 반면 청소년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80.5%로 나타나 세대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기계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면 포인트가 쌓이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춘천방송총국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도심에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 회수 기계입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기계 안에 투명 페트병을 집어넣자 기계가 자동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판독해 압착 처리합니다. 겉포장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토해냅니다. 이 기계의 장점 중 하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넣을 때마다 포인트 10점이 적립되는데 삼척시는 여기에다 10일을 지원해 10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적립 포인트가 2,000점이 넘으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판기다 보니까 페트병 분리수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정리도 할 수 있는 점이. 이 같은 순환자원 기계는 2019년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 삼척, 양구 등 강원도 내 4개 시군에서 31대가 가동 중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투명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899만여 개가 수거됐고 환급액은 1억여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자체들은 수거 비용 절감과 재활용 확대에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수거를 했을 때 저희가 따로 미화원들이 수거를 진행하는 부분이나 선별을 해서 또 매각하는 부분이나 그런 비용들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시민 호응 등 재활용 순환자원 기계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기계를 도입하는 지자체와 운용 대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최근 캠핑이나 차박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기구를 내지 않거나 환기 없이 난방기구를 틀다가는 질식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부산방송총국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로에 담긴 목탄에 불을 붙입니다. 캠핑할 때 모닥불을 피우는 상황처럼 텐트 안에 집어넣은 뒤 시간대별 공기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치솟더니 15초 만에 300ppm을 넘겨 경보기가 울립니다. 2분이 지나자 2000ppm까지 다다랐는데 이 정도면 의식불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텐트 바깥으로 배기구를 빼내지 않고 히터를 틀어봤습니다. 9분이 지나자 21%였던 텐트 속 산소 농도가 18%까지 떨어집니다. 체내 산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산소보다 240배 정도 빠른 속도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뇌, 심장, 근육 등에 산소를 전달하지 못해 결국은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캠핑장에서 난방기기나 취사기구를 이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피해를 본 사례는 60건에 이릅니다. 최근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난방기구를 점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텐트 안에 온열기구를 놔두고 주무시거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텐트 안에서 이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공기가 통하도록 반드시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참숯이나 목탄을 이용한 화로는 자주 환기를 하더라도 사고 위험이 커 텐트 안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부터 광주 지역 16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용 요소수가 공급됩니다. 광주시는 지역 업체가 베트남에서 긴급 수입한 물량을 서구와 북구, 광산구 등 모두 16개 주유소를 통해 공급한다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유소명과 공급 시기를 확인한 뒤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입 물량은 하루 기준 승용차는 10리터,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은 30리터입니다. 광주시 혁신추진위원회가 시정혁신 권고과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 300명을 추첨해서 경품 증정 행사도 진행합니다.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2018년 11월 출범 이후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과 광주형 복지 모델 구축 등 31건의 시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유두석, 장성군 수가 이계호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면서 내년 정부 예산으로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지 매입비 28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전체 사업비도 1,900억 원으로 당초 사업 규모의 4배가 확대됐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센터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창업투자사가 투자협약식을 갖고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에 있는 지역 문화기업 7곳에 60억 원을 투자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0년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가 첫 지정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지난해에도 71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헌혈자가 급감하는 등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남구청 직원들은 분기별 1회씩 모두 3차례에 걸쳐 직원 123명이 단체 헌혈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순군이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자원화와 임업 발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신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과 경쟁력 있는 임산물 육성 등 7개 사항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가 광주도시철도공사 전현직 노조원 47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여수당과 급식보조비 등은 정기적 지급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자체 평가급의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제외한 13억여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의 상여수당을 비롯해 자체 평가급이 포함돼야 한다며 2016년 7월부터 4년 동안의 미지급분 16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설 명절 백화점에 개설될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 희망 농가와 업체를 모집합니다. 직거래 장터는 내년 1월 중 부산과 광주, 경기 성남의 백화점 4곳에서 운영됩니다. 전라남도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 식품업체면 참여가 가능하고 전남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오늘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올겨울 들어 가장 기온이 낮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영하 1.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한낮 기온도 5도로 춥겠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동부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곡성과 구례는 어제보다 8에서 9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도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광 영하 1도, 담양 영하 2도로 춥습니다. 한낮 기온도 여수 7도, 보성 5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완도 7도, 강진 6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다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오르겠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일요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